오늘은 역사 선생님으로 변신한 강사 박규리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역사도 부전공을 해서 오늘은 짤막한 역사 이야기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뽑히는 분인데요. 바로 이 지표에 계신 분 누굴까요? 네, 역시 한국 사람 맞네요. 그죠? 맞추셨으니까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그래서, 자, 이 세종대왕님 보면은 좀 인상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인자하죠? 네, 일단 인자할 것 같고, 뭔가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없죠. 그쵸, 없죠. 그리고 일단 세종대왕 하면은 굉장히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작았다? 컸다? 엄청 컸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 우리 쓰고 있는? 한글? 예스, 천재신데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는 오늘 가르칠 거 다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뻔히 아는 세종대왕의 그런 이야기 말고 세종대왕의 성격, 그리고 세종대왕의 어떤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 이런 것들, 그리고 세종대왕은 어떤 남자였는지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세종대왕이 프린스, 왕자님 시절에 이름이 충녕대군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세종대왕이 몇 번째 왕자였는지 혹시 아세요? 다섯? 셋째. 네, 위로 형이 2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양녕대군, 두 번째 효령대군, 그리고 세 번째 본인 이제 충녕대군이었는데 얼마나 이제는 사실은 이 왕이 될 제목으로 적합했으면 위로 형이 2명이나 있는데 심지어 세자책봉 받았던 그 양녕대군을 어떻게 보면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뭐지? 갑자기 그죠? 조선에 이제 건국하신 분은 이성계, 태조 이성계고 그 다음에 이 이성계를 굉장히 옆에서 도왔던 오른팔이었던 이방원. 근데 이방원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별명? 별명 모르죠? 네. 별명 킬방원이에요. 길방. 마음에 안 들면 어때? 죽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성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호랑이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킬방원이 정말 다른 사람 다 죽이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어땠냐면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아들바보. 아들바보. 진짜 왜 딸바보 아들바보인 것처럼 아들바보였는데 처음에 양녕대군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이 첫째 양녕대군 이제 셋째 충녕대군까지 올 때까지 자식을 3명을 잃었어요. 킬방원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양녕대군을 얻게 됐으면 어떨까요? 예쁘지. 뭘 하든지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이 양녕대군이 조금 속을 썩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을 썩였냐면은 이제는 왕세자로 책봉을 시켜놨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잘난 걸 아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권력과 그 재력을 다 가진 재벌 짱, 그죠? 재벌 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이 이걸 알고서 뭘 했냐면은 내가 지 잘난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젊은 기생들을 궁궐로 불러서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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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놀아요. 그거를 우리 킬방원이 알게 된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근데 우리 충녕대군은 어땠냐면은 모범생.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범생인 척했던 거야. 원래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후궁도 안 드렸어요. 그 왕이 된 다음에도 후궁도 아무도 안 데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킬방원 자 태종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3년상 지내잖아요. 3년상 지내고 이제 자기 딱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칠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후궁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이제는 10대 때 결혼해서 얻었던 왕비가 있는데 그 소원왕후 심씨 말고도 총 11명의 부인을 둬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부럽죠. 평생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나이로 58세라고 하는데 58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갑을 못 지내신 거예요. 지금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수명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조금 오래 사신 편에 들어가요. 환갑까지 못 가셨지만 그 환갑이 될 때까지 총 11명의 부인을 두셨고 이제 거기서 또 사랑을 많이 하셔서 그 자식 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단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돌아가시고 3년상 다 지내고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후궁을 아무리 들이라 그래도 절대 자기는 관심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눈치 살살 보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사랑꾼이 됐는데 제가 왜 사랑꾼 키워드를 넣어 놓았냐면은 일단 본인이 한번 사랑해서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그 여자를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져요. 한 번도 내친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결혼했던 그 이제 우리 중전을 이렇게 내치거나 그런 것도 없고 폐위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편애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랑꾼이었다고 하고 이 본인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끼리 원래 보면은 어때요? 막 예를 들어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한 남자를 사랑해. 그럼 어떤 일이 나요? 그냥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 11명의 부인들이 싸운 적이 없대요. 사이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 세종의 부인들은 사이가 다 좋았어요. 이거는 말이 그렇지 2명만 있어도 전쟁인데 그잖아요. 근데 11명의 부인들이 다 사이좋게 지냈다고 이제 역사서에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아 세종이 굉장히 평등하게 사랑을 주고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꾼 키워드를 넣어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인재채용의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야근의 제왕이라고 하는데 세종은 잠을 안 잤다고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우리 세종대왕님은 정말 밤에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항상 공부하고 평소에 수면 시간이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귀천 없이 누구나 자기가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재 채용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일단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파격 승진을 시켜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 26년에 구종직이라고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9품 정도였나 그랬어요. 근데 경회로에 갔어요. 경회로에 갔는데 우리 세종대왕이 또 여기에 제가 이름을 그 해시태그를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또 세종대왕이 되게 힙했던 분이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뮤지션인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채용을 해서 음악을 또 즐기면서 이렇게 경회로를 걷고 있었어요. 지금도 경회로를 이렇게 달밤에 걸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구종직이라고 하는 분이 그 경회로 달밤을 이렇게 걷고 있다가 진짜 우연해. 진짜 운명처럼 대왕님을 만난 거예요.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대왕님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어때요? 당연히 왕을 보니까 껌뻑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팍 인사를 하면서 땅바닥에서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야 너는 웬일로 여기 경회를 걷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는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이렇게 뭐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가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뭐 좀 책을 좀 외울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 구종직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에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9품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책 한 권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장 몇 쪽 뭐 몇 번째 줄 한번 외워봐라 그랬더니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는 춘추를 다 외우느냐? 그랬더니 네 외울 줄 압니다. 그래서 너 정말 대단한 애구나. 그리고 그럼 보통은 어때요? 그 다음날 야 어젯밤에 춘추 다 외운 애 만났어. 음악 듣다가 되게 조금 괜찮은 애 만나서 똑똑하던데 그냥 보통 그렇게 끝나는데 이분은 그 다음날 이 구종직을 불러서 승진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9품이었는데 5품 승진 이런 식으로 원래 1년에 하나 올라가기도 힘든데 파격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무원 9급이 갑자기 5급 사무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이 돼?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거는 뭐 그러면 어때요? 뭐 안 된다 그랬어요. 전하 이러면서 전하 이거는 안 될 일. 이거는 기강이 무너집니다 하면서 다 반대를 했는데 그때 세종대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 그럼 춘추 외워봐. 너 외워봐. 외울 수 있어? 너 못 외우지? 아니야. 그러면 야 이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이거 취소할게. 너네 못 외우지? 지금 나와봐. 근데 얘는 다 외워. 그래서 내가 주는 거야. 평소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니까 해서 이 사람을 5품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평소에 이제 9품이든 아니면 혹은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놓인 분들도 이제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재능이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굉장히 그 틀 안에서 벗어나게끔 승진이라든가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그 키워드를 넘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의 4대 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 그리고 민본주의, 농본주의 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본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이 근본이 되는 거고 농본주의는 농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는 어렸을 때 그냥 세종 때 나왔던 것들 해갖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추구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회시계 막 아마 사진들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 회시계에 보면은 글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창제전 아닌가요? 네, 그 창제 전인데 백성이 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그거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동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 왜 이거를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주면 될 건데 이걸 굳이 왜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까 했는데 아, 이 하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한글을 만드셨던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세종이 큰 반대에 부딪혔던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누가 제일 크게 반대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대부들이. 사대부들 그리고 학자들. 왜 그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는 중국. 중국 위주였고 뭐냐면은 본인들이 지식인이라.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특권인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면 이게 더 이상 특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기 싫은 거야. 내가 봤을 땐 쥐뿔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 특권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기적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무식한 것들이 뭘 배운다고 막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반대를 했고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수록 좋을 게 없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는 한글 창제를 반대했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그거를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인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이제 한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본주의, 농본주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해시계, 추구기, 한글 이런 것들이 다 여기랑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되게 또 그러니까 이분은 좀 천재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 천재죠. 한쪽만 아니고 예술 쪽도 그러죠. 예술 쪽. 그러니까 아니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재벌가에서 태어났어. 근데 키도 커. 근데 똑똑해. 근데 본인이 또 성실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애가 부잣집 애가 아니라 부잣집인데 똑똑한 애가 싫대요. 왜냐면은 그냥 부자고 멍청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따지면은 세종대왕은 사실 그때 당시에 진짜 뭐 DNA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심지어 음악도 잘하고 그죠? 그리고 과학도 잘하죠. 그 다음에 문학적 소질도 되게 넘치죠. 그리고 심지어 사랑꾼이고 그 다음에 도덕이랑 뭐 예의범절 이런 것들까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좀 사기 캐릭터가 아닌가. 이건 사기캐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세종대왕의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 세종대왕 1년에 또 이제는 또 군사 쪽으로도 일본 이런 뭐 사군 육진 이런 거를 편성해서 우리가 이제 국방을 좀 키우겠다 해갖고 대마도 정벌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게 우리 세종대왕이 너무 관대한 이런 인상과 다르게 세종실록 1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있고 또 좁고 누추함으로 외놈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조금 거칠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국민을 살해하고 부영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 뺏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제는 뜻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여기서 고기가 뭘까요? 냠냠 고기? 아니겠죠? 그 고기가 아니야.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 것 같아요? 사슴고기? 돼지고기? 아니겠죠? 이거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그 사람을 씹어먹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 1년에 나온 거예요. 세종이 직접 했을, 그게 궁금하죠? 그죠? 너무 신기하지? 이게 세종실록 1년에 이 국방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대마도를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 사람 죽은 가죽 위에서 내가 잠을 자겠다. 그 가죽 위에서 잠을 자겠다고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근데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 해이다. 세종실록 1년에 여러 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뜻일까요? 세종. 그쵸. 이방. 킬방원. 킬방원이 이걸 썼다 그러면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굉장히 우리 이 세종대왕이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고 국방도 굉장히 강하게 만든 왕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세종실록 1년이면은 이게 세종대왕이 20살, 21살 때 일이거든요. 20살, 21살 때 그 고기를 씹고 그 사람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다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리 세종대왕이 훌륭한 이 성군이 되게끔 킬방원이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조금 더러울 수 있는 일들은 다 닦아준 거예요. 기름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조금 이제 킬방원이 손에 이렇게 쥐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사. 그리고 이것까지는 내가 하고서 그 다음에 세종한테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역사서를 봤을 때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백성을 사랑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왕이 고기를 씹고 쥐새끼처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성군이 나오기까지는 이 뒤에 누가 있었다? 이방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킬방원 킬방원이 내가 조금 이런 피해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우리 아들은 성군이 되소서 라고 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아들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킬방원 계속 킬방원이라고 했는데 태종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후궁도 들이지 않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자기의 자유를 찾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피해 제왕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어가면서 만든 만큼 본인이 이제 그 토대를 위해서 국방도 그 다음에 문화도 그 다음에 과학, 음악 모든 것들이 꽃피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이때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세종 그리고 원래 이름은 이제 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럼 이제 10,000원을 드리는 걸로. 이거 오늘 상금 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역사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10,000원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 세종이라고 하는 성군이 있기까지는 그냥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위에 태종 이방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